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의 이경준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변동성은 큰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아마 지난주부터 가장 이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네. 금리 5%, 미국 국채 5%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공식적인 데이터로 보면 5%를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금리가 실제로 5%를 돌파하진 않았고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 5%의 저항선을 지켰던 거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뭐 빌 에크먼의 자신 포지션, 숏 포지션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금리가 이제 약간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금리 상승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신조어를 정말 잘 만드는 미국 페드의 higher for longer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 때문에 아마 비롯된 것 같아요. 아마 higher for longer란 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고금리 정책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적인 변화를 이렇게 짧은 단어에 잘 표현을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 스탠스 변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가 거의 고점 부근에 왔을 것 같아라는 심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전전 고점 정도가 2022년 11월쯤에 한 4% 초중반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좀 안정화가 되다가 한 올해 하반기 시작하면서 다시 4% 초중반으로 다가가면서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천장이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국채 금리 투자, 정확히는 이제 미국채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5%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채권 투자하면은 미국의 ETF 대표적으로 TLT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관련한 채권 투자고 연동해서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TLT보다 그 3배 레버리지인 맞습니다. TMF에 투자를 해서 지금 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저희 한국에타본 결제에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한 5위권 안에 그 장기 채권 관련 ETF가 3개, 4개가 올라올 정도로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TMF라는 상품이 이제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라던가 S&P 500 지수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채권 레버리지 상품이 이 통계상의 이제 최상위권에 올라온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미국 금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평소에 투자하시는 주식 레버리지와 채권 레버리지 상품은 약간 결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수익률을 담보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까지 받는 그런 투자로 여겨졌는데 작년부터 이어졌었던 고금리 환경에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신규로 채권 투자한 그 목적이 단기적인 좀 시세 차익을 노려서 장기물에 많이 투자를 하신 그런 경향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TMF의 투자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좀 손실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채권 시장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하는 투자 행태는 바벨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바벨? 네, 현재 금리가 높으니까 그 금리에 대한
일들을 취하고자 하시는 금리형 투자로 이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네. 그분들은 이제 좀 안전하게 만기형으로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내려갈 거야. 그쵸. 지금 현재 금리가 5%니까 한 2%대까지 만약 다시 금방 내려간다고 하면 한 3%니까 15 하면은 듀레이션 감안했을 때 한 15년짜리 투자를 하면 한 45%까지 먹을 수 있어. 그쵸. 라고 하는 베팅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TMF라고 하는 상품들이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그쵸.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차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라는 거는 금리에 대한 투자인데 레버리지 ETF라는 게 채권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 고금리겠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비싼 고금리로 내가 돈을 차입을 해서 내가 3배의 익스포저를 만든다라는 개념. 그게 이제 이 TMF라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TMF라고 하는 상품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펀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잠깐 네. 설명을 드리면 이 TMF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100이라고 하는 현금이 들어오면 그중 70%는 그 TLT라고 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30%는 일종의 증거금의 형태로 활용을 하면서 이 장외파생 상품, 저희가 보통 스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외파생 상품의 230%를 투자를 하면서 이 300%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30%라고 하는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한 높은 금리, 저희가 단기금리가 미국의 단기금리가 5.5%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재 금리 자금의 2배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11%의 차입 비용을 가지고 저 레버리지 ETF 익스포저를 만든다라는 뜻인 거고 네.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을 1년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럼 시장이 안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앉아서 한 11%의 손실이 나는 거고 지금 예금 가입하시면 5%니까 그런 기회비용까지 감안하시면 15% 이상의 손실을 금방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또 이제 변동성에 따른 가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데 최근에 금리의 변동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가치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ETF의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장기 국채 투자 뭐 지금까지 잘 모르시고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좀 한번 다시 관심 가져볼까 하는 신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원래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ETF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 하시는 대로 주식을 바라보시는 관점대로 채권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채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금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라는 거 저희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미국채 금리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팩터입니다. 금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뭐 주식처럼 어떤 방향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미국 페드의 방향 정책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추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미리 투자할 필요는 없고 얘가 방향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도 확실히 돌아섰을 때 결코 늦지 않다. 결코 늦지 않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금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저희 아까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금리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방향성을 얘기했을 때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우상향 추세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맞습니다. 상당 기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소위 이제 박스권의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5% 상단이 5% 중후반, 뭐 4% 초중반에서 이게 박스권의 형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외생 변수라고 하는 전쟁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적자, 미국의 정부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희망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국채금리에 선 반영이 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이 하방으로 좀 꺾여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신규 투자하실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돌아섰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경준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